재벌가의 사생아인 주인공, 여기가 소설이나 드라마였다면 신데렐라 이야기의 주역이 되었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에겐 무시를, 이복 형제에게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며 살아온 그녀. 그렇게 겨우 6년을 버텨내 명문대에 합격해서 독립할 명분을 얻어냈는데요. 그러다 대학에서 유행하는 게임을 하게 됐는데 공녀님의 러브러브 프로젝트? 노말 모드의 스토리는 올해 18살 평범한 소녀인 이본. 그녀의 정체는 10년 전 불의의 사고로 가족들과 떨어진 공작가의 막내딸인데요. 평민으로 살아오던 그녀가 공작조로 돌아와 다양한 남자 주인공을 공략하는 역할의 게임입니다. 어느 한 명의 호감도를 100%까지 찍으면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고 엔딩을 맞이하죠. 단순하네. 노말 모드라 그런지 난이도는 높지 않았고 마침내 마지막 남주 엔딩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자 히든 엔딩? 히든 엔딩을 구매할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가격이 무려 10만원, 대신 하드 모드를 클리어해도 히든 엔딩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드 모드의 주인공은 게임 속 악녀, 진짜 공녀 대신 공작가에 들어온 거짓 공녀입니다. 주인공 이원이 돌아오기 전 공작가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지. 그런데 악역이라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선택 하나 잘못하면 바로 게임 오버. 죄다 사망하는 엔딩뿐이네. 너무나 쉽게 모두의 사랑을 얻는 노멀 모드의 여주인공. 반면에 아무리 애정을 구걸해도 그저 불행해지는 악역. 그런 악역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그녀. 누구에게라도 사랑받아서 행복한 엔딩을 맞아주고 싶은 마음에 밤새도록 게임을 하다 잠들었는데 눈을 떴더니 한 남자에게 심한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눈앞에서 뜬 건 선택지. 선택에 따라 목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은 직전까지 플레이했던 악녀 페넬로페 에카르트. 페넬로페? 앞에 있는 남자는 게임 속 공략 대상이던 에카르트의 장남 대발놈. 그의 얼굴 위에는 호감도가 떠 있습니다. 그 옆 핑크머리 차남 레널드에게는 무려 마이너스 10%. 믿을 수 없지만 게임 속 악녀가 되었는데요. 다음 날 뭐야? 팔이 아파. 고통을 느끼며 깨어난 그녀. 팔에는 수십 개의 바늘 자국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녀가 바늘로 찌른 흔적. 페넬로페가 평소에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알 수 있었죠. 시중은커녕 아침 세안으로는 세숫대야의 찬물이 끝. 아침 식사는 곰팡이 핀 빵과 스프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정성이다 진짜. 그때 또 선택지? 다행히 하드모드 초반 플레이했던 선택지를 알고 있습니다. 상을 엎으면 하녀가 공작에게 달려가 고자질, 물 한 모금조차 금지당한 채 방에서 굶어 죽는 엔딩. 하녀에게 먹이려 하면 지나가던 차남이 목격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포크에 찔려 죽는 엔딩. 뭘 선택해도 사망인데 여기는 현실. 뒤로 가기 버튼도 없습니다. 결국 먹는 선택을 눌렀더니 몸이 저절로. 상한 스프와 빵을 먹기 시작하죠. 음식물 쓰레기 같은 맛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않는 몸. 고통과 함께 사생아로 억울하게 살았던 현실이 생각납니다. 재벌가의 장남과 차남, 자기들의 엄마가 죽은 걸 주인공의 탓으로 돌렸던 개자식들. 이제 현실도 아닌 게임 세상에서마저 같은 상황을 겪는다 생각하니 억울하게 짝이 없는데요. 그때 차남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페넬로페에게 관심도 없던 이놈은 이제서야 이런 밥을 먹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데요. 공작가를 무시했다며 바로 하녀를 벌하죠. 이번엔 다행히 상황을 모면했지만 하녀가 이 정도면 고영이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라 해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레널드는 걱정하며 말을 건네지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그가 할 말은 아니었죠. 페넬로페에게 그저 마음에도 없는 말로 들립니다. 결국 차갑게 대응하자 역시 유치하게 떠나버리는 레널드. 그런데 연민 때문일까 마이너스 10%였던 호감도가 마이너스 3%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삼 얼굴을 보니 페넬로페가 예쁘긴 합니다. 거기다 유일무이한 공작가의 공녀지만 12살적 사라진 공녀 이본과 비슷한 외모가 눈에 띄어 공작의 손에 입양되었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성장한 모습에선 연 분홍빛 머리카락도 에카르트가의 상징인 푸른빛 눈도 사라졌죠. 어정쩡한 모조품. 관심을 잃고 방치당한 채 집안 사람들에게 구박받은 것도 현실의 그녀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끝내 탈출했던 그녀. 분명히 여기서도 살 길이 있을 겁니다. 우선 공략 대상은 5명. 페넬로페의 양오빠이자 공작가의 2 아들 에릭, 레널드. 이 자식들은 가만히 없어. 심지어 한 명은 시작부터 마이너스 10%. 일찌감치 손털나는 제작자의 안배가 아닐지. 다음 남주는 황태자 칼리스토 레굴루스. 사람의 생명을 먼지처럼 여기는 사나운 폭군. 배경에는 불우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노말 모드에서는 천사 같은 이본을 만나 갱생하고 악역인 페넬로페에게 철퇴를 내리곤 했습니다. 하드 모드의 시점으로는 저승사자나 다름없지. 그 누구보다도 황태자에게 죽은 적이 제일 많습니다. 근처에는 얼씬도 말자. 다음은 빈터 베르단디. 후작가의 주인이자 마법사. 신분을 숨기고 상단을 운영하거나 정보와 비밀스러운 물건을 거래하기도 합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이본의 신분을 밝혀내는 역할, 특유의 정보력으로 이본을 지켜주던 인물이죠. 하드 모드에서는 루트에 제대로 진입도 못했었습니다. 일단 보류. 그리고 마지막 이클리스. 공작가 소속의 과묵한 견습 기사. 노예 신분이지만 만국의 귀족 출신. 마지막까지 악역 페넬로페를 동정하던 유일한 공략해였습니다. 5 남주 중에서 가장 기대해볼 수 있는 상대. 확실한 거 2가지. 남주들의 호감도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것. 그리고 공작의 진짜 딸 이본이 돌아오는 날인 페넬로페의 성인식까지는 누군가와 엔딩을 봐야 한다는 것. 이본이 돌아오면 남주들은 악역인 페넬로페를 처단하려 할 겁니다. 그럴 순 없지. 난 절대 죽지 않아. 반드시.
그러기 위해선 이 망할 선택지부터 없애야 할 텐데 그때 노크만 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집사, 대답도 듣지 않고 공녀 방문을 여는 무례함에도 선택지 때문에 온전히 화도 못 내죠. 용건은 공작의 호출 찾아갔지만 역시 공작은 페넬로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하녀와 있었던 소란 때문에 불렀다는데 선택지에는 역시 까칠하고 답답한 대답은 간신히 공작에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페넬로페가 공작에게 온 지 6년이 되었다는 것과 성인식이 오래라는 걸 알게 되죠.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페넬로페에게 6년 동안 실망했다 말합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사치도 수용했지만 원작의 페넬로페는 당연히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였을 테죠. 그때 기다리던 선택지가 떠오릅니다. 드디어. 바로 무릎 꿇고 사과,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기. 그러자 떠오르는 시스템 창, 선택지가 사라지고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히든 이벤트입니다. 됐어. 드디어 자유를 얻은 입과 몸, 곧바로 납작 엎드리며 사과를 하는데요. 불상사를 일으켰다며 근신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겠다 말하죠. 그리고 이번만 넘어가주면 성인식까지 쓸모를 증명하겠다 말합니다. 그렇게 겨우 공작의 자비를 얻어냅니다. 그런데 방을 나서자 또 시비를 거는 대리, 그는 페넬로페를 괴롭혔던 하녀 에밀리를 두둔합니다. 10년을 일했다는 둥, 아무도 그녀의 하녀를 맡으려는 자가 없었다는 둥, 그런 걸로 페넬로페를 괴롭힌 게 정당화되진 않는데 말이죠. 선택지를 다시 켜봐도 역시 모두 저승길 직통 말들 뿐 결국 이번에도 사과를 합니다. 죄송해요, 소공장님. 앞으로 얼마나도 하지도 않은 잘못에 용서를 빌어야 할까요?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선 더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녀가 상한 음식을 내온 것도 그걸 먹은 것도 모두 알고 있던 대리, 일부러 하녀의 잘못까지 덮어씌울 셈이었는데요. 표정 관리를 하며 사과를 하고 도망치듯 벗어난 그녀. 한편 대릭은 평소에 꼬박꼬박 오라버니라고 부르던 페넬로페가 소공작이라고 한 게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호감도 폭나 올랐죠. 물론 대릭 공략 때 오라버니라고 말할 때마다 호감도가 깎이던 걸 기억한 그녀의 기지였습니다. 겨우 방으로 돌아와 노곤함에 눈을 감았더니 페넬로페 과거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번에 방에 있던 목걸이가 그녀의 방에서 나왔다며 공작과 양오빠들에게 질책을 당하던 순간인데요.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사용인 가족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공작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사치를 부리게 됐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깬 페넬로페, 집사장이 다시 대답도 듣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급한 일을 처리하러 왔다는데 들어보니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전담 하녀를 구하겠다는 말. 잠깐, 이름이 뭐지? 그녀는 성의 없는 집사장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자신은 에카르트, 귀족이라는 걸 다시 새겨줍니다. 그리고 외간 사내가 어린 영예의 방에 허락도 없이 소문이라도 돌면 어떻게 생각하려나?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는 집사장, 무례를 저질렀다며 용서를 빕니다. 바보 같은 페넬로페. 소리 지르고 폐악을 부리는 대신 이렇게 지위를 이용했으면 됐을 텐데요. 너는 공녀란 말이야. 다음날 전담하녀 뽑는 일로 이번엔 하녀장이 찾아왔습니다. 페넬로페는 자신을 괴롭혔던 하녀 에밀리에게 계속 전담하녀를 맡길 생각인데요. 하지만 하녀장은 곧바로 그녀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둘째 도련님 핑계, 공작 핑계, 누구 하나 그녀의 말을 한 번에 들어주는 사람이 없죠. 어차피 에밀리는 그녀를 괴롭힌 주동자도 유일한 사람도 아니기에 오히려 학대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나면 하녀장이 더 타격을 입을 겁니다. 하지만 하녀장을 공작에게 보내봤자 페넬로페가 폐악을 부렸다고 해버릴 테니 아버지는 내가 찾아뵐게. 앞으로 그냥 당하다 죽임을 당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녀장은 그제서야 말을 알아듣고 에밀리를 데려오겠다 말하죠. 떨면서 아침 식사를 가져오는 에밀리, 페넬로페는 그간 자신을 찔렀던 바늘을 좀 달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바늘을 받더니 잘 보이는 손등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에밀리, 이건 네가 낸 상처야. 그리고 앞으로 에밀리가 드는 시중은 의심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일 테지만 손등의 상처가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누군가 알아챌지도 모른다며 앞으로 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단 소리란다. 그녀를 협박합니다. 다행히 말귀는 있는 듯 순정적으로 변한 에밀리, 마음만 먹으면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레널드, 에밀리를 왜 계속 쓰겠다는 건지 따지러 왔는데요. 하지만 그가 걱정하는 건 페넬로페가 아닙니다. 그저 가문을 무시했던 사람을 벌주고 싶었던 거죠. 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원흉은 공녀를 무시했던 양오빠와 공작의 탓이 컸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비꼬지 않고 근신 중이라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고 타이르지만 자존심도 없냐며 차라리 소리나 지르고 물건이나 때려 부수라는 소리나 하는 레널드. 그런데 사실 어린 시절 이번에 목걸이를 페넬로페의 방에 넣어둔 건 다름 아닌 레널드였습니다. 내 방에 그의 목걸이를 갖다 놨을 때부터 예상했던 일 아니야? 이런 걸 바라고 나한테 지금껏 그래 왔던 거잖아. 페넬로페가 무시를 당했던 진짜 원흉의 시작은 바로 그였죠. 그제서야 입을 닫는 레널드, 페넬로페는 성인식이 끝나고 성년이 되면 에카르트를 떠나겠다고 넌지시 말합니다. 속으로는 절대 레널드를 공략하지 않겠다 생각하면서요. 그러자 게임에선 전혀 본 적 없는 미안함, 죄책감 가득한 표정을 짓는 레널드, 게다가 호감도가 6%나 올라 3%가 됐습니다. 다음날 제2왕자의 탄신 연회가 열린다는 소식, 황태자, 칼리스토를 처음 만나는 에피소드가 틀림없습니다. 항공에서 둘만 남자마자 죽고 말 섞자마자 죽고 계속 죽고 리셋하고 게임에서 황태자 이벤트는 죽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죽어볼까? 혹시 죽으면 원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게임할 때는 리셋 버튼도 있었습니다. 사망 엔딩에 가까울 때쯤 자동으로 나타나 게임 시작점으로 돌려주는 버튼, 죽기 직전까지 가보면 버튼이 뜰지도 모르죠. 그렇게 연애 당일 준비를 마치고 대릭과 함께 황궁으로 향합니다. 어이없게 대릭은 안 보는 사이 호감도가 올랐는데요. 안 마주치니까 오히려 호감도가 오르는 이상한 놈, 그래도 에스코트는 해주는 놈. 하지만 역시나 들어갈 때 경거망동 하지 말라며 산통 다 깨는 말을 하죠. 네가 그러면 그렇지. 어쨌든 연회장에 들어섰지만 소문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녀 쪽으로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마침내 이왕자가 들어와 본격적으로 연애가 시작되나 했는데 눈을 부수고 들어오는 황태자. 이 제국의 황태자. 마치 황금을 잘라붙인 듯 눈부신 금발. 그런데 피투성이 사람을 끌고 들어오는데요. 그거는 이왕자가 보낸 암살자였습니다. 본보기를 위해 직접 들고 온 건데요. 페넬로페도 제대로 몰랐던 설정. 황태자와 이왕자가 배다른 형제인 걸까요? 그때 울리는 시스템 창. 칼리스토를 만나기 위해 정원으로 이동하겠냐는 안내였죠. 게임보다 더 미친놈이던데. 그래도 어차피 죽으러 온 거니까 한번 죽어보러 가자고. 예스 버튼을 누르고 칼리스토를 만나러 정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칼부터 들이대는 미친놈. 옷이 잘릴 정도로 목에 깊게 칼을 대는데요. 이렇게 죽기 직전이 되어서도 리셋 버튼은 뜨지 않죠. 너무 대책 없이 와서 할 말도 없지만 간신히 생각해낸 변명은 좋아합니다. 첫눈에 반했고 연모한다며 아까 소란의 마음이 상한 것 같아서 위로해주러 왔다 말합니다. 어디가 좋냐는 데에는 출중하신 외모, 누가 봐도 변명이었지만 다행히 황태자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그는 다음에 만날 때 왜 어떤 연유로 좋아하게 됐나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말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겨우 살았지만 리셋 버튼이 없다는 걸 알고 절망에 빠진 페넬로페. 게다가 만약 그러면 저런 미친놈들 중 한 명을 꼬셔서 꼼짝없이 엔딩을 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다른 세상에서 알지도 못하는 놈들 비위나 맞춰주다가 죽을 생각을 하니 너무 서럽습니다. 울면서 앞도 못 보며 달리던 그때 한 남자와 마주치죠. 그의 머리 위에도 호감도가 떠 있습니다. 공략 대상? 바로 빈터, 후자기자 마법사. 하지만 지금은 공략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저 집에 돌아가고 싶을 뿐. 바삐 떠나려는 그녀에게 빈터는 손수건을 건네주죠. 그리고 다음에 봤을 땐 고운 눈에서 슬픔이 가셨으면 좋겠다는 플러팅까지. 천만함의 호감도가 무려 9%.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연회장에 겨우 도착한 페넬로페는 긴장이 풀리고 정신을 잃고 맙니다. 무려 나흘 만에 눈을 뜬 페넬로페. 베릭은 그녀를 안고 뛰어왔고 공작은 수도의 명의를 몽땅 불러오라 성화. 레널드는 당장 황궁으로 뛰쳐나간다고 난리였답니다. 에밀리도 바늘로 찌를 땐 언제고 계속 걱정했다고 하죠. 그 사이 집사장이나 다른 하녀들이 그녀를 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점점 그녀를 공녀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게다가 공작은 사고를 쳤다고 혼내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는데요. 상처를 빌미로 황태자에게 빚을 지을 수 있을 거라며 훌륭한 에카르트의 일원이 되었다 하죠. 다쳐야만 칭찬을 해주는 아빠. 알고 보니 에카르트 가문은 중립파. 지금 황궁에선 황태자와 이왕자가 세력 싸움 중이었고 차기 황제는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황태자에게 빚이라니 유용한 패가 분명했죠. 상까지 준다는데요. 그렇게 큰일이었나? 일단 상은 나중에 생각해보기로 하고 한편 에밀리가 빈터가 줬던 손수건을 건넵니다. 공략 대상 중 하나인 이상 어차피 다시 마주치게 되어 있으니 예의상 답례를 준비하기로 하죠. 한편 다음 주는 건국제. 축제 기간에 만날 수 있는 건 마지막 공략 대상 이클리스입니다. 칼리스토 이벤트로 결심한 건 최대한 빨리 엔딩을 보고 이 망할 것을 탈출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만만한 놈에게 호감도를 몰아줘야 합니다. 이클리스, 너로 정했다. 곧바로 축제 때 몰래 나갈 개구멍을 미리 찾아놓으려 하는데 다가온 대릭 또 시비를 거는 건가 싶었는데 왜 호칭이 소공작으로 돌아갔느냐. 하려던 말은 그게 아니다. 뭐 횡설수설을 하다 목상처를 가릴 스카프를 주는데요. 소중히 사용할게요. 그리고 떠나버리는데 호감도는 또 올랐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양오빠들. 축제 전날 드디어 개구멍을 찾아냈습니다. 비록 레널드에게 개구멍 찾던 걸 들켰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 축제 당일 침대포를 묶어서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죠. 그런데 침대포가 짧아서 벽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래층에 있던 레널드가 등장 그녀를 구해줍니다. 몰래 축제를 나가려는 것까지 들켰지만 포위를 하겠다며 같이 가겠다는 레널드.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지만 그러다 대리까지 합류. 결국 3명이서 축제를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클리스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데요. 그러다 인파에 몰려 대릭, 레널드와 떨어지고만 페넬로페. 손에는 대릭을 잡으려다 뜯긴 단추만 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상태창. 이클리스를 만날 수 있는 에피소드의 시작. 노예 주선장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답니다. 비록 초대장은 없었지만 에카르트의 단추를 보여주니 프리패스. 거기서 드디어 5번째 공략 대상 이클리스를 만납니다. 목검으로 맹수들과 싸워 이길 정도의 검술 실력. 비록 노예지만 나중에 소드마스터가 될 인재였죠. 경매는 달아올라 순식간에 1000만 골드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1억 골드. 무려 10배 1억 골드를 불러서 낙찰받습니다. 목숨이 달린 일. 1억이라도 10억이라도 기꺼이 웃으며 내어줄 거야. 직접 이클리스를 보러 가니 생각보다 더한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저렇게 강한 사람을 어떻게 노예로 쓰나 했는데 촉과에 연결된 마비 마법을 쓸 수 있는 반지를 넘겨봤죠. 그런데 탈출을 시도하는 이클리스. 페넬로페는 겨우 반지로 그를 멈춰냅니다. 그리고
슈퍼로바 이클리스 1억 골드로 너를 산 네 주인의 얼굴을. 너에게 거금을 투자했고 너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아니면 주저없이 널 돌려보낼 테다. 라며 카리스마 있게 제압하죠. 그러자 순순히 그녀를 따르는 이클리스. 그런데 노예를 빼앗겼다는 이유로 그녀를 기다리는 귀족 이클리스를 내놓으라며 무장한 병사까지 동원했지만 이클리스가 나서더니 맨손으로 모두를 제압합니다. 칭찬해주세요, 주인님. 그의 호감도는 무려 18%. 그래, 내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그가 보고 있는 건 마법을 거는 반지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만난 5명의 공략 대상. 그녀는 과연 죽지 않고 누군가와 호감도 100%를 쌓을 수 있을까요? 탈출을 할 수는 있을까요? 곧 완결을 앞둔 명작 악역의 엔딩은 죽음뿐. 초반 20화 정도 분량 소개해봤습니다. 지금은 무려 200화가 넘어요. 그리고 조회수는 무려 1.2억 회. 작화는 말할 것도 없고 스토리도 복선, 회수 기가 막히고 끝까지 몰입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용도용미 작품. 입문작으로도 인생작으로도 추천할 웹툰이니 아직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세요.